스릴러 영화인 줄 알았는데 종교 영화였네요. 마지막 30분의 통수, 목격자 리뷰입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아파트 단지 내 비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소리를 듣고 베란다로 나간 주인공은 끔찍한 살해 현장을 목격하고 마는데요. 하필이면 범인 역시 주인공의 목격을 눈치챕니다. 그날 이후 신고를 했다가는 범인에게 해코지를 당할 것 같았던 주인공은 어떻게든 상황을 피해보려 하지만 뜻대로 잘 되지 않는데요. 쫀쫀한 스릴러 영화인 줄 알았는데 마지막 30분이 호로록 말아먹고 만 스릴러 영화입니다. 이놈 모자. 아까부터 여기 있어요. 안녕하세요. 같이 영화 보는 남자 엉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영화는 바로 목격자인데요. 나는 왜 이 영화 얘기만 해도 이렇게 웃음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감독님께 묻고 싶습니다. 이게 최선의 엔딩이었나요? 정말로요? 이거밖에 할 수 없었나요? 아니 나는 진짜 이 영화의 엔딩만 생각을 하면 계속 이렇게 웃음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 영화는 엔딩을 얘기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반 이후부터는 스포일러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를 보셨거나 볼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만 마지막까지 보시길 바랄게요. 재밌게 본 영화들은 보고 나와서 내가 감동해가지고 이건 이런 의미 아닐까? 저거는 저런 의미 아닐까? 막 해석하고 감동하고 찾아보고 그러잖아요. 근데 재미없게 본 영화들은 잘 보다가도 마음에 안 들면 에이구 그럼 그렇지, 아이고 저러니까 저렇지 뭐 하는 식으로 좋은 요소들마저도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 영화가 바로 후자에 속하는 영화예요. 초반 오프닝 탄탄하니 진행 좋습니다. 초반 15분 가량은 긴장감 좋은데? 텐션 좋은데? 나도 아파트 살면서 저런 감정을 느껴본 적 있어 하면서 공감도 되고 제법 쫀쫀하게 진행이 돼요. 그리고 중반부까지도 좀 이해가 안 되고 의아하고 찜찜한 구석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대로 봐줄 만하게 진행이 됩니다. 적당히 스릴도 있고 유치한 구석도 분명히 있지만 연출력이 나름대로 잘 커버를 하고 있고 되게 주인공이 답답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이성민 씨의 연기가 워낙 좋아서 그런대로 이해하면서 공감하면서 볼 수는 있었어요. 이렇게 빈틈은 어느 정도 있어도 차근차근하게 그럭저럭 잘 진행되던 이 영화가 갑자기 막판에 가서는 산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거는 그냥 비유가 아니고요. 진짜로 산으로 가요. 리얼. 이 영화는 후반 30분이 싹 다 말아버리고 마는 영화입니다. 정말 다시 생각해도 웃음이 날 정도로 어처구니가 없었던 그런 영화였어요. 스릴러 영화고 범죄 영화고 살인을 소재로 한 영화인데도 마지막에서는 코미디 영화가 돼버리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처음에 엔딩 장면이 이렇게 시작될 때는 이렇게 실소가 이렇게 이 정도 터지다가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될까봐 막 웃음 참느라고 혼났습니다. 자, 그럼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죠. 이 영화의 주인공은 목격자 역할인 이성민 씨, 그리고 사건을 수사하는 형사 김상호 씨입니다. 김상호 씨의 연기는 되게 좋습니다. 보통 범죄 영화 등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영화에서 감초 악당, 약간 못된 사람 정도의 역할로 소비되고 좀 과장된 모습이 많았던 그 역할에 비하면 이 영화에서는 상당히 무게감도 있었고 균형도 잘 잡고 있어요. 하지만 스릴러 영화에서 가장 호불호가 심해질 수 있는 캐릭터는 바로 경찰입니다. 너무 뻔하거나 무식하게 그려지면 한국 영화에 등장하는 그 특유의 바보 경찰 클리셰가 돼버리고 또 너무 잘나서 나대면 에이 한국에 저런 경찰이 어딨어? 하는 이런 비판을 좀 받기도 해요. 그리고 경찰이라고 하는 캐릭터는 스릴러 영화에서 사실상 역할 자체가 사건의 이런저런 배경들을 설명하는 역할로 소모돼 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영화에서는 경찰들이 매력적으로 등장했던 경우가 거의 없어요. 영화 아저씨에서도 경찰 캐릭터들이 그렇게 인상적이지는 않았어요. 초반에 등장씬 빼고는. 그리고 최근 영화였던 사라진 밤에서도 경찰 캐릭터는 정말이지 쓸모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김상호 씨의 그 후배 형사 캐릭터는 야 저게 형사 맞아?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민 없이 만든 캐릭터고 생각 없는 행동들만 짜증나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후배 형사의 행동들이 딱히 어떤 갈등을 만들어내지도 않습니다. 그냥 능력 좋은 형사와 대비되는 그런 캐릭터를 하나 만든 것 같긴 한데 재미도 없고 오히려 관객들에게 짜증만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안 그래도 주인공도 답답한데 그런 애들까지 답답하면은 이게
솔직히 말하면 이 영화에서 형사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사건을 수사하는 장면만 나와서 오히려 스토리에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뻔한 역할, 뻔한 장치, 뻔한 속임수, 뻔한 캐릭터로만 소모되고 있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우들의 연기가 워낙에 좋다 보니 그저 보게 되기는 하지만 그게 이 영화의 큰 매력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영화의 장르의 빈틈을 메꾸기 위한 트릭으로 또 시간을 때우기 위한 소품으로만 소모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영화의 연출력 자체는 그런 트릭들 조금 유치하기는 하지만 나름 잘 사용을 하고 있어요. 뭐 깜짝 놀라게 한다거나 범인과 주인공의 심리를 잘 짚어주고는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게 너무 유치하기는 해요. 특히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여러 가지 트릭들은 이런 영화에서는 1차원적 트릭이라는 거죠. 또 이 영화의 문제점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따로 논다는 겁니다. 현대사회의 방관이 얼마나 끔찍한 결말을 야기하는지 얘기하고 싶은 영화라는 거, 방관자 효과 때문에 벌어지는 비극을 다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영화의 주 무대인 아파트에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들은 방관자가 아니라 그냥 집단 이기주의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관자 효과랑 좀 달라요. 물론 이 영화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런 집단 이기주의도 뭐 공감이 되긴 했어요. 왜냐면 제가 아파트에서 살고 싶어 하지 않는 이유들이 사실 이 영화에 다 나오거든요. 뭐 부녀의 그릇된 정치이며 뭐 집단 이기주의가 야기하는 뭐 갈등, 뭐 부조리한 것들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근데 그게 목격자, 아니 다른 말로 방관자라고 하는 그런 것과 어떻게 유기적으로 얽히는지는 효과적으로 표현이 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감독이 생각을 했을 때 이런 방관자 효과가 생기는 이유는 사실은 집단 이기주의가 어떤 영향을 줘서 그런 게 아닐까? 그럼 나는 이거를 좀 유기적으로 섞어서 그런 메시지를 관객들에게 전달을 해야 되겠다 했어야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는 방관자 효과? 그래 그런 게 있구나. 집단 이기주의? 그런 게 있구나. 이렇게 완전히 따로 놀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전혀 다른 장르의 영화지만 불신지옥이라고 하는 영화야말로 집단 이기주의가 어떻게 광기로 변하는지를 장르에 잘 맞게 해석해서 더 잘 표현한 영화거든요. 그 영화는 귀신도 무섭지만 사람들도 무섭게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영화 목격자는 아무도 무섭지 않아요. 심지어 살인자가 막 보란듯이 막 활개치고 이렇게 다녀도 무섭지가 않아요. 영화를 다 보고 나와서도 영화의 메시지가 집단 이기주의였는지 방관자 효과 때문에 억울한 피해자가 생겼다라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좀 더 다양한 캐릭터나 사건들을 통해서 이 두 가지의 메시지를 감독 나름대로 잘 엮어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들었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 스포일러 리뷰를 하겠습니다. 뭐 말이 스포일러 리뷰지만 사실 영화의 결말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영화는 결말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자, 그럼 스포일러 리뷰 시작합니다. 이 영화는 그냥 그런대로 쭉 잘 진행이 되다가 마지막 30분이 쑥 말아먹고 마는데요. 갑자기 비가 내리면서 갑자기 인정사정 볼 것 없다의 액션이 막 나오면서 클라이막스를 장식하려 하더니 급 폭우가 쏟아지면서 대자연의 재앙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산사태가 나거든요. 그 주인공들이 산에서 싸웠거든요. 뒷산, 아파트 뒷산에서. 그 산사태가 나면서 주인공을 덮어버려요. 그리고 갑자기 산에 묻혀 있었던 수많은 시체들이 드러나면서 이 살인자가 연쇄살인범이었구나. 그리고 그런 산사태가 나서 거의 막 진짜 산채로 매장이 됐는데 주인공은 죽지도 않죠. 뭐 당연한 거지만. 그래서 감독이 뭐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겠어요. 감독님께서 얼마나 권선징악을 제대로 표현을 하고 싶었는지, 막 대자연이 내린 천벌처럼 표현을 하고 싶었던 건지 알겠어요. 그리고 또 그 산사태가 뭐 깨알이지만 복선으로 나오긴 합니다. 이렇게 툭 던지는 대사 한마디로. 그래서 뭐 산사태 비슷한 장면이 한 번쯤은 나오겠구나 했는데 그게 결말이 될 줄은 난 몰랐지. 그리고 이렇게 복선을 깔아주고 그걸 나중에 보여줘도 이렇게 허무하고 말이 안 되는구나를 깨닫게 해주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원래 이런 망작 영화들이 항상 뭔가 깨닫게 해주는 어떤 그런 거는 있어요. 그래서 보면서 되게 종교적인 영화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뭐 영화를 보기 전에 뭐 자세한 정보들을 찾아보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주변에서 뭐 그거 그냥 별로였다라고 얘기해서, 근데 영화를 보는 동안에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했는데 역시 마지막까지 봐야, 영화는 끝을 봐야. 영화가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와 연출, 시나리오가 뭐 너무 유치하게 펼쳐진다라는 점에서 참 아쉬운 영화였고, 그냥 결말만 봤을 때는 이거는 종교 영화다
라고 결론을 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영화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댓글을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받아봤는데요. 그거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닭다리 깐족대는 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영화보단 엉중님의 이거 넘어가. 클러스터 데피니션 님께서는 해리포터가 이것보단 현실적입니다. 판타지 영화가 훨씬 더 현실에 가깝다는 거죠. 이재한 님께서는 고구마 200개 처먹이고 물 한 컵 안 주다가 물벼락을 선사하는 영화. 제대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네. 아름박 님께서는 개연성이 산으로 가서 진짜 산으로 가는 영화. 그러니까 산으로 간다라는 게 뭔지를 실천한 영화라는 거죠. 헨리 더 레프트 핸디드 님께서는 한없이 멍청한 한국 경찰 클리셰. 경찰을 바보로 만드는 것은 그만둬야 한다. 그러니까 차라리 경찰이 아예 등장을 안 했으면 차라리 나았을 거야. 이선주님께서는 이성민 배우님 주연이라 최대한 이해해보려 했으나 가스 폭발에도 멀쩡한 범인과 산사태는 좀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스 폭발에서부터 이 영화는 갑자기 정말. 유자차님께서는 CCTV와 블랙박스가 이 넓은 아파트에 없을 리가 없을 텐데 개인적으로는 재밌게 봤지만 주인공의 행동이나 설정이 납득이 좀 안 됐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범죄 영화일수록 어떤 그 설정의 구멍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관객들이 저거 해서 저렇게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을 분명히 한단 말이죠. 그럼 그런 것들이 이래서 안 됐다, 저래서 안 됐다라는 거를 다 차근차근 하나씩 다 보여줬어야 돼요. 그리고 그게 스릴러 영화가 해야 될 미덕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그냥 말로만 아파트 주민들이 안 도와주는데요. 강동호님께서는 갑분산. 갑자기 분위기 산으로 간다. 요새 한국 영화 왜 이러는지 한숨만 나오는 영화. 이성민, 김상호 등등 엄청난 연기력을 가진 배우로 숨도 못 쉬게 만들 정도로 답답하고 암 걸려서 죽게 만들 수준의 캐릭터를 만들어버린 머다난 각본. 올해 망작영화제 풍성풍성. 감사합니다. 망작영화제가 거의 이제는 페스티벌이 됐어요. 숲속 광객님께서 정말 아무 생각 안 하고 보고 있는데 망가지는 개연성이 나를 생각하게 만들었다. 이러고 스미스 존 님께서는 유명한 작가들도 책을 적고 퇴고를 몇 번을 하는데 한국 영화들은 그런 거 안 하나?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최근 이 영화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한국 영화들이 작가들이 다들 돌아가셨나? 라는 몹쓸 생각을 할 정도로 좀 짜증이 나긴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좋은 작가님들 다 어디 가신 거죠? 김용현님께서는 영화로 뭔가를 비판하기 전에 영화부터 좀 잘 만들었으면 사회 비판이라는 게 면죄부가 아닌데 최근에 이런 어떤 사회 비판적인 메시지를 담은 영화들이 장르별로 되게 많은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메시지를 담았다고 해서 이걸 할 수는 없어요. 영화라는 매체는 어쨌든 영화적으로 무언가 재미를 주든 감동을 주든 뭘 줘야 되거든요. 이거는 자, 이외에도 정말 이 영화 답답했다, 속 터진다, 거기다가 욕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기 진짜 캄다운 하시고요. 자, 이렇게 영화 리뷰에서는 여러분들의 댓글도 같이 받고 있으니까 구독 후에 유튜브 커뮤니티도 확인하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셨으면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세요. 구독 버튼 옆에 있는 종 버튼 클릭해 놓으시면 누구보다 빨리 엉준의 영상들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전 다음에 더 재밌는 영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살구야, 빛 좋은 개살구야, 너가 올해는 되게 바쁘게 생겼어. 정말 바쁠 것 같아. 너 우리 개살구 트로피 한 20개 정도는 만들어놔야 되지 않을까?